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준현입니다. 네, 이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 투자 관점, 원칙 이런 부분들 곱씹어봐도 늘 좀 배울 거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내재화가 돼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실천을 해보셔야 또 어떤 게 좋은 거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뭐 여러 가지 투자 전략 또 투자 원칙들 좀 권유를 해주세요.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자꾸 좀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 제가 레전드로 하고 있는 워런 버핏이 나름대로 원칙 자체가 상당히 확고하고요. 다른 올가의 레전드 같은 게 상당히 융통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그에 따라서 능력이 좀 있어야지 접근이 가능한데 워런 버핏의 실전 투자 기법 자체는 어느 정도 딱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원칙만을 접근을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실패 없이 워런 버핏처럼 워런 버핏이 50년 동안 단 2회만 손실이 났다고 그랬으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워런 버핏의 어떤 투자가 아니고 실전 투자 기법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제가 워런 버핏의 어떤 실전 투자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 부분은 악재에서 수익을 창출하라. 워런 버핏의 뭐 실전 투자 기법,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 보게 되면 역발상 투자라고 하죠. 워런 버핏은 역발상 투자를 합니다. 역발상 투자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발상 투자는 투자의 의미는 폭락한 주식을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매수해 두는 그렇던 매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역발상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워런 버핏이 얘기하고 있는 역발상 투자는 그 부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워런 버핏의 역발상 투자는 저는 붙이나 선택적 역발상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워런 버핏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워런 버핏은 단지 주가가 폭락했다고 해가지고 주식을 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가 주가 폭락하게 되면 역발상 남들이 관심을 사는데 워런 버핏은 어떤 주식을 사느냐 오직 다른 기업과 또 차별적인 경쟁 우위 지속적인 경쟁 우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일시적인 시장의 하락이라든가 그 개별 기업의 어떤 악재가 노출이 좀 됐을 때 주가가 빠질 때 그 시점에서 산다는 거죠. 그런 또 종목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표를 보여드렸던 이런 또 종목들 유형이라고 그랬었죠. 한국의 워런 버핏이 투자를 했었으면 이런 또 종목들을 워런 버핏이 선호를 했을 텐데 뭐 코웨이라든가 동서라든가 동원 F&B라든가 오뚜기라든가 CHLG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농심, 영업미역, 진로, 발효, S1, 한섬 이런 종목들은 나름대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렇던 종목들이 시장의 일시적인 주가 하락과 그다음에 개별 기업의 악재가 노출됐을 때 주가가 빠질 때 이렇던 유형의 종목들을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들 종목 중에서 제가 대상이라는 종목을 언급해 드렸었죠. 조금 한 타임 늦었지만 그래도 대상도 꾸준하게 상승이 그 시점에서 이미 주가가 5만 원대에서 3만 2천 원 정도까지 실적이 안 좋다는 부분 자체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선정해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워런 버핏 이런 또 종목들이 주가가 빠지느냐 쉽게 빠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역발상 투자 즉 뭐 자동차라든가 뭐 예컨대 뭐 정유 종목들이라든가 조선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이들 종목들이 빠진다 그래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주가가 충분히 빠져서 합리적인 주가 수준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매매를 한다는데 이런 종목들이 쉽게 빠지지 않지만은 근시안적으로 단기적으로 비관적으로 사로잡았을 때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빠지면 그 시점 자체가 매수 기회라고 좀 말씀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대상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만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 제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본다는 오늘 두 종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종목은 한섬이라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섬은 제가 1월 달에 28,500원대에서 제가 목표 가격 4만 원으로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죠. 목표 가격 도달해서 제가 이 시간에 관리해서 제가 뺐던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4만 원대에서 3만
4,000원 정도까지 32,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좀 내려왔습니다. 고점대에서 15%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메르스 부분 자체가 분명히 악재 요인이고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의 어떤 부담 요인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회사 자체는 브랜드 자체가 상당히 충성도가 높습니다. 백화점 위주로 해서 매출이 좀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메르스의 영향이 어떤 소비 위축에 따라서 영향을 덜 받는 상태인데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는 거죠. 이 회사는 신규 브랜드가 하반기 때 7개, 8개 정도가 출시가 좀 되면서 하반기 본격적인 매출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여기다가 현대백화점으로 인수가 된 이후에 매장이 좀 확대가 좀 되면서 의류업종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종목인데 단기간에 메르스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는 거죠. 주가가 단기간 주가 좀 빠져서 34,000원까지 내려와서 최근에 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해서 조금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한 종목들은 어제 얘기했었으면 정확한 어떤 타이밍이 좀 됐을 텐데 조금 이제 올라왔지만 충분히 현재 가격대 35,000원 정도에서는 그렇다 단기적인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반영됐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이 회사의 실적입니다. 이 종목은 오런 버핏이 선호하는 유형의 종목들이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되는 회사고 주당 BPS 기업의 자산 가치, 청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연평균 5%에서 10% 정도 증가되는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PBR 지표 자체가 올해 1.0대 되는 수준이니까 전반적으로 의류업종의 PBR이 1.8, 영업무역 2배 정도까지 올라간 수준을 감안한다 한다면 이 회사의 또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를 감안한다 한다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샘은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일단 35,000원 정도 정리해서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떴기 때문에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권에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대상 따라가지 마시라고 그랬었죠. 다음 날 분명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35,000원 정도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지난번에 제가 4만 원 정도 잡아드렸었는데 최근에 실적에 뒤에서 자산일도 매각을 해가지고 자산 P&D라는 해서 자산 매각을 통해서 약 800 정도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어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32,000원까지 목표 가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8,000원까지 안정적으로 주가 전망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AK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메르스 영향 때문에 회사가 이제 자회사가 제주항공에 대한 실적 부분이 좀 작용이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진 주식입니다. 이 AK홀딩스도 제가 워런 버핏형 종목으로 2013년도에 제가 6월 달에 28,000원대 소개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200%, 300% 올라간 다음에 주가 조정을 받는데 그 이후에 실적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예사의 기업의 가치로 봐서는 중장기적으로 매매가 가능한데 일단은 예산은 제주항공이 차지해서 이익이 비중이 약 33%입니다. 물론 제주항공 자체는 워런 버핏이 요구하고 있는 그렇던 경기 방어적인 종목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 회사 자회사 실적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제주항공이 그리고 또 제주항공이 현재 AK컴텍과 더불어서 조만간 기업 공개를 추진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주가 자체는 단기간에 11만 원대에서 그런 어떤 악재 때문에 제주항공 부분에 대한 수요 감소 때문에 주가가 72,000원대까지 조정이 좀 나와서 단기 저점에서는 한 1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도 조금 좀 타이밍 자체가 어제 정도, 월요일 정도 방송을 했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었는데 조금 좀 앞서갔지만 조정권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이 회사 자회사에 대한 실적입니다.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애경유아, 애경컴텍, 애경화학, 애경산업, 제주항공, A플러스 자산, SK, AK, S&D 중에서 이 자회사들이 모두 다 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다 안정적이죠. 과거에 애경유아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자회사들이 다 안정적으로 100에서 200억 정도 이익을 낸 회사인데 비상장 자회사다 보니까 장부가액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예컨대 AK컴텍 같은 경우 연간 이게 다 생활용품 쪽이거든요. 이게 제주항공을 제외하고는 다 생활용품 쪽 경기 방어적인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부가액이 533억인데 연간 200억 이익 난 회사가 장부가액은 533억밖에 안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항공이 IPO를 추진한다는데 장부 가격은 580억밖에 안 잡혀져 있습니다. 이 회사 지분을 7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연간 제주항공이 작년도에 320억 냈고 올해 한 600억, 700억 정도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즉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을 공개하게 되면 제주항공이 아마 시가총액에서 최소한 4, 5천억 이상은 평가를 받겠죠. 즉 여기에서는 거의 4, 5천억 정도가 AK홀딩스의 자산 가치를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관련 기업들이 제주항공을 제외하고는 워런 버핏이 선호하는 어떤 경기 방어적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이들 종목들은 주가 조정 국면에서는 약재가 노출돼 주가 빠진 국면에서는 매수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AK홀딩스에 대한 실적 전망입니다. 이거죠, 해서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2013년도에 1,000억대였는데 2014년도 작년도에 1,470억. 그 다음에
올해 약 1,770억 정도, 그다음에 내년도 2,000억 정도 지속적으로 이익이 증가 좀 되면서 기업의 가치도 증가가 되면서 또 오런 버핏이 요구하고 있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평균 13%에서 15% 정도의 지속적으로 자기자본 이익률이 증가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될까. 그래서 AK홀딩스 주가가 좀 72,000원대 10%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 현재 주가 8만 원대 정도 전후에서는 매수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그런 어떤 제주항공이나 AK컴텍에 대한 비상장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기업 공개 IPO와 관련된 모멘텀도 수반이 된다는 걸 감안한다면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올라갈 때보다 주가 빠진 시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이 종목도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떴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조정거래에서 8만 원 정도 매수하시게 되면 짧게 보면 10만 원 정도까지 무난하게 그다음 중장기적으로는 12만 원 이상까지는 안정적으로 주가가 상승 국면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 그렇던 종목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낙폭 주가 많이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남들이 관심이 안 가질 때 어떤 들어가는 역발상 투자와 달리 이런 종목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장 내에서 확고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적이 증가되는 종목들은 악재가 노출돼서 이런 종목들은 매수 기회를 이용하는 게 오런 버핏의 어떤 실전 투자 원칙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간단히 리뷰해드리면 이제 4조 산업이 이제 조정 이후에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진입을 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KC그린홀딩스가 상당히 거래량이 수반이 좀 되면서 상승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주가가 좀 부진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수급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권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하성산업이 신고가 이후에 약간 조정권인데 오늘은 시장 자체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장세입니다. 낙폭 컸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들 종목들은 아무래도 실적이라든가 기업의 가치 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들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이들 종목들이 꾸준하게 전개된다는 관점에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한마디 하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죠.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즉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 악재가 노출됐다든가 개별 기업의 일시적인 악재가 노출될 시점에서는 그들 종목들은 충분히 워런 버핏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가격 아래까지 떨어진 수준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워런 버핏의 어떤 실전 투자 원칙, 즉 악재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켓 2막 1장, 2장에서는 좀 한 가지 테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스토리를 소개해 주시는 전반적인 이야기 가운데서 메르스 피해주로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본 것 같습니다. 한진칼, 한섬, AK홀딩스 등등 오늘 전략이 구체적으로 가격적인 전략까지 나갔습니다. 자, 지금 양대지수 상승세 유지되면서 코스피가 1.33%까지 상승 탄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후장 잘 보내시고요. 내일 오전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